했는데 이 비 피해가 이게 아주 속출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수 발생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비가 진짜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서울에 있으니까 맞아요. 잘 감이 안 오는데 진짜 충청권. 이 충청권과 전라도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가장 많이 비가 온 곳이 충남 서산이더라고요. 음. 16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무려 519.3mm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519.3이면 50cm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근데 이게 지대에 따라서 50cm 넘으면 이게 50cm라는 게 뭐 80cm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이 집계하기로는 호우로 인한 사망자 4명, 실종자 2명입니다. 일단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발생해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어제 충남 서산시 성남동의 한 도로에서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고 그 인근에서도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이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고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옹벽이 무너지며 이 도로를 덮쳐서 차량에 있던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995세대에 5,661명이 일시 대피했으니 정말 많은 인원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상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일까지 광주 전남, 영남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추가 강수량을 예보를 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물이 막 죄송합니다. 물이 막 들어올 때 네네. 자동차 바퀴에 반 정도 이상 차게 되면 네. 이때는 빨리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물이 확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그 바퀴에 반 정도 이상 차가지고 저거 하면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대피하는 거. 세상에 생명만큼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게 또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습하고 막 물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범람을 하게 되면 예. 오염된 물이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염된 물을 섭취하거나 접촉함으로써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나 A형 감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가 있어서 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풍수의 감염병 유행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수인성 감염병이나 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을 하기 전후 그리고 식사 전후 꼭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료 세척 등 조리 과정에는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오염된 물에 닿거나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웅덩이 등에서 모기가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항상 홍수가 나면 감염병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 위생에 철저히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 피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초등 조사를 보면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규모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헥타르에 달합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축구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장 18,000여 개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가축
폐사 피해도 상당합니다.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은 6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충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요.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대응을 당부했는데 호우로 인해서 침수 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약제, 영양제를 살포하고 축사내에 충분한 환기와 분뇨 제거를 통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응에 나서긴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농축식품부에 계신 분도 정말 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오늘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민영 장관은 농촌진흥청이나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추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 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사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비가 매년 이렇게 막 홍수가 날 정도로 계속 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역시도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엄청난 호우가 와도 농작물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에서 이 물 빠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저수조 탱크 왜 우수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처에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대요. 맞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주위에 그거 못 짓게 하고 또 이러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상시적으로 집중 호우에 대비할 때가 확실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의대생들 복귀했다 그러는데 지금 유급 대상된 학생들이 복귀는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어제 장기 수업 거부로 인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서 유급 처분은 하되 올 2학기에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전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테니까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자 대학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올 1학기에 수업에 불참해서 유급 대상이 된 인원이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예정대로 행정처분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급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원래는 학년제이기 때문에 이번 학년을 못 다니면 내년에 다녀야 되는데 그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꿔서 이번 학기 못 다녔으니까 다음 학기에 복귀를 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겁니다.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원칙은 지키되 내년에 2사, 2호 학번과 신입생까지 전부 다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중간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정식 교수가 된 지가 30년째입니다. 이제 30년째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하나하나가 전 굉장히 귀중한 집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대생들은 좀 상당히 우리가 복귀할게 그러고 복귀해가지고 좀 나름대로의 페널티가 적고 이게 일반 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는 것 교육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발 기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이 지난 16일에 기존 복귀생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집단으로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일부 국립대 의대에서도 이
의대생 복귀에 반발하면서 보직 교수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의대생 간의 내부 갈등 역시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연세대가 지난 7일부터 의대 학부생의 계절학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기존 학생뿐 아니라 유급 대상자들도 수업을 듣게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복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미복귀 의대생과 올 초에 학교에 돌아간 학생 일부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올 초에 학교에 돌아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 똑같은 대학생들인데 다른 과 학생들하고도 형평성을 생각해. 그게 교육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대생 간 내부 갈등 역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또 뭡니까? 네, 보건의료 노조가 앞서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 실패를 한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 8일에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어제까지는 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오는 24일로 예고된 산별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이 됐다라고 오늘 보건의료 노조가 밝혔습니다. 이 사용자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을 강행할 거라는 입장인데요. 24일 오전 7시부터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조건부 파업 이야기를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노정 합의를 이행하고 직종별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주 4일째 시범 사업을 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 0389님 정면 승부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요. 청취율 조사는 안 오네요. 다니는 미용실, 헬스장, 세탁소, 야구르트 아주머니, 야구르트 아주머니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9194님 퇴근길의 동반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는 안 오지만 교수님과 영민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섭섭하죠.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0389님하고 9194님 두 분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네. 왜요?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